먹지 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단골 손님 바로 박가수님입니다. 너무 떨려요. 어떻게 다시 오셨네요. 네, 박가수님입니다. 네, 저 안 오신 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밥 사준다길래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떻게 일부 하고 났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제가 참 목소리나 발음이 너무나 거지 같구나. 거지 같구나. 왜? 너무 이렇게 뭉개서 말하고 제가 원래도 말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건 인정. 인정하죠. 모든 사람 다 인정해요, 제 지인들이. 네. 근데 여기서도 꽤나 빠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좀 천천히 말을 하려고요. 근데 그 박가순이님은 빨리 얘기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 나름 그 의사 전달이 잘 되거든요. 또렷하거든요. 그래요? 네. 역시 나의 매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네. 저는 제 방송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그 코웃음을 많이 쳐가지고 코로 너무 호흡을 하는 바람에 그거를 조금 신경 써야겠더라고요. 비웃지 마세요. 비웃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비웃는 게 아니라. 코로. 너무 웃길 때 있잖아요. 몇 번. 그렇지. 지난 회차에 제일 웃겼던 게 그 똑당에. 똑당해. 너무 똑당해. 이런 거. 네, 그런 거. 알겠어요. 네. 오늘도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부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나죠. 뭐였죠? 진짜 운동은 배신자. 운동 배신자. 근데 언제 운동 배신자란 말은 안 했는데 맞아요. 운동 중심의 운동 다이어트가 이제 네. 운동 중심만으로 할 때는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유산소 운동은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조금 생활에 좀 일주일간 실천되거나 뭐 좀 이 방송을 하고 나서 내 다이어트에 어떤 와닿았던 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닿았던 거요? 다 까먹었죠, 솔직히. 기억은 내가 우리 바깥순 성격 아는데 끝내면 이제 끝내잖아. 이제 내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다시 우리 리셋. 현장에서 기억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것까지 기억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오늘도 뭐 하고 왔잖아요, 지금. 오늘도 3개 하고 왔죠. 뭐 하고 왔어요? 말 한번 일단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 프렌치 어니언스 마세요? 제가 그 양파 스프를 만들려고 양파 4개 반을 엄청 채 썰어서 만들어서 먹고 왔고. 네, 어땠어요, 맛은? 기가 막혔죠. 진짜요? 어니언 네. 스프도 할 줄 아세요? 그럼요. 원래 요리 좀 잘하세요? 네. 아까 얘기랑 좀 다르죠? 아니 원래 요리 잘해요. 원래 요리 잘해요? 네. 뭐 잘해요, 그러면은? 저는 뭐 김치찌개도 잘하고 그리고 뭐 베트남 음식도 제가 배워서 왔고. 베트남 가서? 네. 진짜요? 일주일 동안. 요리만 했어요. 아침에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내내 일했어요. 진짜요? 네, 의외네요. 배워왔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잘해요. 그 다음은요, 뭐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영어 과외를 좀 다녀왔고요. 코र्स 안 하기로 했는데. 네. 네, 영어 영어 과외? 영어 과외도 받아요? 과외보다는 그냥 1대1로 만나서 1시간 동안 영어로 이야기하는? 외국인이랑요? 외국인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중고 대학교 나오신 분. 어. 근데 한국말도 워낙 엄청 잘하세요. 네, 여튼 그분. 그건 얼마예요? 이거?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골프 레슨을 다녀왔습니다. 골프까지? 네. 그럼 이게 오늘 마지막 스케줄인가요? 네.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하는 거 보면은. 약간 김사랑이 그 골프웨어 CF 나오는 거 보처럼 약간. 근데 저 아직 제 클럽도 없고 제 운동화도 없고 장갑도 없어요. 맨날 프로님이 언제 운동화 장갑 사냐고 물어보는데 네. 아직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니에요. 이거 말하지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하실 텐데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박가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어쨌든 네. 그렇고 저는 뭐 지난 일주일간 열심히 역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2부 뭐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역시 메인 셰프답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뭐 우리 박가수님 몇 가지 그냥 툭툭 던져준 거 있긴 했었는데 그쵸. 우리 박가수님 툭툭 던지기만 하잖아요. 뭐. 근데 그런 거 맞아. 그런 인사이트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너 고소 안 하기로 했는데. 아니 진짜 그래요. 맞아요. 그 아이디어가 좀
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런 애가 필요한 거예요. 딱 툭툭 던져줘서 이제 구체를 시킬 수가 있고. 근데 되게 공감하셨잖아요. 되게 좋다. 네네. 아, 정말 이거 좋다. 네네. 많이 공감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공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감사하고요. 다음에 그거 다루기로 하고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일부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들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댓글이 또 2개나 달렸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댓글이에요? 그래서 오늘 댓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가 댓글이 달려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나는 우리 박가수님께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 거는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민트송님께서 민트송님. 민트송님. 제일 첫 번째 댓글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첫 타인데 프로 같으셔요. 잼나게 들었습니다. 단편도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다음 편 부탁드린다고. 프로 같단 말, 이거, 다른 방송 안 들으셨나? 우리 되게 아마추어 같았는데. 너무 그래도 어쨌든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네, 민트송님한테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박가수님? 다음에 같이 밥 먹어요. 밥 좋아해요, 보면은. 박가수님, 민트송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댓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댓글은 동명이인이에요. 박가수님께서 달아주셨어요. 박가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앞으로 더 알찬 정보가 기대할게요. 뭐죠, 이거? 말 제대로 박가수님 한글 잘 모르시나? 앞으로 더 알찬 정보가 기대할게요. 언어 유희군요. 다음은 무슨 주제일지 궁금합니다.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이분도 계속 이제 듣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알찬 정보가 기대할게요. 요거 되게 압권인데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박가순이님 너무 감사드려요, 박가순이님.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2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바로 어떤 거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바로 미각 중독 편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고고싱. 네, 오늘 2부 주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여기서 미각 중독 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 있는 책 중에서 하나, 너무 와닿았던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고, 이거를 소개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 네네. 책은 바로 미각 교정 다이어트라는 책입니다. 근데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책 제목만 봤을 때. 왜냐면, 네, 확실히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뭐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가 맨날 샐러드 그리고 뭐 고구마, 계란 이런 것만 먹으면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미각 교정이 진짜 좀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박가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단 거, 기름진 거, 뭐 인스턴트 먹다가 갑자기 우리가 뭐 소도 아니고 초식동물도 아니고 갑자기 풀떼기를 먹었을 때 과연 이 입한테도 뭔가 약간 적응할 수 있는 적응기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은 박민수 의학 박사님, 박민수 의사 선생님이 쓰셨거든요. 이분은 예전에 그 SBS 스페셜에도 나오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전공이세요, 이분은?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가정의학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민수 의학 박사님이랑 아놀드 옹이라고 되게 유명한 트레이너 알아요.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셰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 명이 어떻게 했냐면은 뭐 어떤 게 가장 살이 잘 빠지냐 해가지고 첫 번째는 운동, 네. 그 다음에 식단, 세 번째는 이 미각 교정. 이렇게 해서 비만인 출전자분들을 한 달 동안 이 세 가지 방법으로만 해가지고 그 살이 얼마나 빠지나 이렇게 대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1등을 했냐면 바로 이 의학 박사님의 미각 교정 다이어트를 했던 분들이 살이 가장 많이 빠졌었어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네. 저도 그 방송을 제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는데 저도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좀 부족해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미각 교정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흥미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게 됐는데 제가 너무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2부 주제를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박가수님,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다 힘든 거죠. 운동도 힘들고, 아까 네. 적게 먹는 것도 힘들고, 네. 그리고 이제 칼로리 낮은 것 맛 없잖아요. 네. 그 맛없는 그죠? 거. 그렇죠. 방금 되게 포인트를 잡았어요. 네. 맛이 없잖아요. 네, 맛이. 맛이 없는 걸 계속 먹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실패하는 게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맛이라는 게 어떤 걸 왜 맛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걸 맛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혀에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맛은? 아니 단맛은 언제 뭐 날 때부터 얘는 사랑받는 맛이고 그럴 수 있죠. 신맛은 언제부터 사랑 안 받을 수 있는 그럴 수 맛일까? 있죠.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우리가 그런가요? 보통 남자 만날 때 네. 이성을 만날 때 네. 모든 남자를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어떤 남자는 딱 내가 좋아하는 거고 어떤 남자 좋아하세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네, 대화가 통하는 사람. 저희 외모 안 봐요. 외모 진짜 안 네, 보세요? 외모 안 봐요. 중요치 않아 외모. 외모 중요치 않고 대화. 대화. 그러면 맛으로 따질 때는 어떤 맛? 남자로는? 맛? 맛이 뭐가 있죠? 어떤 게 있지? 그래도 단맛이 좋지 않을까? 아 뭐야? 어쨌든 여기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입맛 자체를 바꾸지 않고 극단적인 식단 조절만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여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내 입을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은 이것만큼 다이어트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요 현상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미각 교정으로 생각을 하면서 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면은 박가수님 미각이란 무엇일까요? 미각? 네, 미각은 말 그대로 혀에 있는 세포. 혀에 있는 세포, 혀세포. 네. 그럼 이제 미각에는 몇 가지 맛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단맛, 신맛, 신맛, 그다음에 짠맛, 짠맛, 그리고 쓴맛. 쓴맛. 네. 매운맛은 통각이니까 그건 그 미각이 아니고요. 맞죠? 아 맞아요. 어때? 대본 또 봤어요? 아니요. 저 이과생입니다. 이거 뭐 예전에 생물 시간에 다 배웠죠. 네 맞아요. 지금 조금 더 들어간다면 자 우리가 이제 맛을 안다는 거는 결국은 핵심은 혀예요. 혀. 그렇죠. 이 혀로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를 살짝 보면은 우리가 단맛을 왜 빨리 느끼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혀 앞쪽으로 단맛을 우리가 느껴요. 네. 그리고 혀 내밀면 좌우가 있잖아요. 좌우는 신맛. 그리고 이 중앙 있잖아요. 네. 넓은 부분. 여기는 짠맛. 그리고 혀 뿌리로는 쓴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매운맛은 전체적인 그 통각, 그쵸. 통증으로 받는 느낌이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혀에 유두가 있어요. 그 유두 아니고 혀의 유두 속에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혀의 유두 속에 미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세포에 음식물이 닿기 시작을 하면요. 그럼 이제 미신경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미신경을 통해서 이 대뇌 피질에 있는 미각 중추에서 이 맛을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음식을 먹는 순간 뇌는 이제 음식의 종류와 맛을 이제 연결을 해서 머릿속에 입력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다시 그 음식을 먹고 싶으면 내 머릿속에 저장돼 있던 그 음식의 정보가 바로 호출이 돼서 다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레몬 같은 거 딱 생각나면 딱 침이 고이잖아요. 그쵸. 신맛 이런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분들이 가장 얘기하는 거 뭐 스트레스 받으면 생각나잖아요. 떡볶이 생각나. 매운 거. 그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떡볶이가 생각이 나는데 그 맛 자체도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미각의 역할, 대뇌에 있는 미각 중추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미각에 장애가 발생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미각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박가수님께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미각 장애는 첫 번째는 미맹. 미맹이 뭐죠? 이제 맛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각을 상실한 거. 미각 자체를 상실한 거. 약간 네.
그 생맹 같은 거군요. 그죠? 생맹, 문맹 다 똑같은 거죠. 문맹. 그렇죠. 애드립인가요? 아, 네. 어휘의 확장.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각 감퇴가 두 번째인데요. 네. 미각 감퇴는 말 그대로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한 것. 약한 거. 네, 약한 것을 바로 미각 감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미각 과민. 미각 과민. 네, 말 그대로 과민은 더 오버, 더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럼 단맛을 느꼈는데 너무 달게 느껴지고 네, 너무 심하게 느끼는 너무 거. 심하게 느끼는 거. 음식 자체를 먹기 힘들겠군요. 네. 또 하나는 뭐죠? 네 번째는 이상 미각. 이상민? 미안해요. 이상 미각. 이상 미각 뭐죠? 네. 말 다른 맛이 나는 것. 내가 짠맛 먹었는데 짠맛을 잘 못 느끼고 단맛으로 느낀다거나 이런 것을 이제 다른 맛 나는 걸 이제 이상 미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먹었는데 설탕 맛이 나는. 네, 그렇죠. 좋은데? 좋은데 이거?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뭐죠? 네, 마지막은 기능적인 미각 변화인데요. 네. 이건 이제 타고난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후천적 그리고 뭐 환경, 습관적으로 이제 특정 맛의 탐닉 때문에 네. 그 맛을 느끼는 대뇌 회로의 변화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특정 맛에 대해서만 맛을 느끼고 다른 음식을 먹을 때는 만족감을 못 느끼는 상태인 거죠. 네. 뭐 흔히 우리가 빵에 탄수화물에 중독됐다. 네. 이런 걸 약간 좀 미각 중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말한 이 마지막 기능적인 미각 변화가 바로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삼고 있는 미각 중독에 걸린 거죠. 현대인들이 정말 특히나 많이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만 해도 뭐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그리고 네. 빵, 디저트, 케이크 먹으면 행복해라고 느끼는 정말 중독이 약간 좀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방금 말한 이제 그 현대인의 문제라고 해서 이 미각 중독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자, 미각 중독은 어떤 거냐면 특정한 맛이 이 시상하부에 이게 있나 봐요. 식욕 조절 중추라는 게 있나 봐요.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나 봐요. 그를 그 자극 쾌락 호르몬 도파민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네. 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맛이 뇌를 자극시켜가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란 게 쾌락 호르몬이거든요. 그렇죠. 마치 이게 거의 성적 호르몬을 느낄 정도의 어떤 쾌락을 느낄 때 나오는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가수님이 디저트 아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디저트 단맛을 먹게 되면 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이 마음으로 되게 안락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역시 예. 단건 오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감칠맛에 되게 약하거든요. 감칠맛. 네, 이게 또 느껴져요? 감칠맛이? MSG 감칠맛. 저는 솔직히 잘 못 느끼겠어요. 뭐 어떤 식당 가면 어떤 사람들이 야 여기 너무 MSG 많이 뿌렸네, 너무 많이 넣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잘 못 느끼겠어요. MSG 중독에 있다는 거죠 지금. 아 진짜? 네, 느끼지 그런가? 못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MSG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요리할 때도 다시다 넣긴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저는 안 넣어요. 한 번도 넣은 적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럼 저는 맛이 없던데. 그 요리 잘 못하시는 사람이네요. 그 만물의 진리예요. 가끔은 저는 근데 MSG 어찌됐든 저는 조금 사용하긴 하는데 이게 MSG 넣게 되면은 이 MSG 맛이 이 뇌에서 이 육류,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네, 약간 이런 도파민 역할을 한다는 게 미각 중독인데, 자,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독된 맛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죠? 단맛, 네. 그리고 짠맛, 네. 매운맛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너무 공감돼요. 저 자, 그럼 먼저 단맛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단맛은 바로 네. 비만을 일으키는 하얀 아주 곱디고 너무나 하얀 탄수화물의 맛인데요. 무슨 자기 야한 동물이세요? 너무 이거 소중하게 최애. 너무 또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는 맛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단맛은 가장 즉각적이면서도 자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고요. 네. 그러함에 따라 네.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죠. 심지어 안정감. 네. 하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죠? 바로 혈당 롤링 현상이 동반을 하면서 네. 이제 일어나는데, 혈당 롤링 현상이란 그게 바로 뭐죠? 혈당 놀리는 현상? 높은 혈당이 정상화됐을 때 네. 내가 높지 않은데 저혈당이라 생각을 하고 다시 또 단맛을 계속 단맛 지금 들어와야 돼, 넌 저혈당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우울증이나 이제 금단 증상까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높은 혈당에서 인슐린이 들어와서 이제 정상화를 시켰을 뿐인데 이
단맛 중독된 사람은 이게 지금 저혈당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또 단 것을 찾게 되는 거군요. 네, 맞죠. 짠맛은 뭐가 있죠? 짠맛은 바로 대표적인 나트륨 중독인데요. 아, 제가 사실 짠맛에 중독이 좀 근데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이거는 이 대한민국이 아주 뿌리 깊은 짠맛 중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김치가 문제야. 그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박하수님은 저랑 그 고향이 전라도잖아요. 그럼 더 심하죠. 거기는 더 짠맛이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할머니가 여수 쪽에 사시는데 그 바다 쪽에 있으신 분들이 더 짜게 드세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짜요. 간장을 들이붓는 거 마냥. 아, 그걸 목격하셨어요? 들이붓는 네, 걸? 간장게장을 먹는데 너무 짜서 근데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약간 중독됐을 수도 있죠. 저도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야, 그러긴 하죠. 근데 아니 저도 부모님 집에 댁에 내려가서 반찬을 꺼내면은 어머니가 일단 김치 종류가 4개예요. 맞아. 아니 무슨 반찬이 7, 7, 8개인데 거의 절반이 김치예요. 아, 인정합니다. 근데 그 김치가 뭐냐면 매우 짠 거, 덜 짠 거, 진짜? 약간 그런 느낌. 제가 받아들일 때는 똑같이 배추김치인데? 배추김치, 뭐 알타리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짠맛을 봤을 때는 매우 짠맛, 덜 짠맛, 안 짠맛 이런 하여튼 짠맛의 어떤 퍼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만큼 중독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짠맛에 중독되면 뭐가 가장 큰 원인이죠? 바로 고혈압이 문제죠. 아, 고혈압. 네. 고혈압 진짜 위험하잖아요. 네. 당뇨, 고혈압 진짜 위험한데. 네. 그 혈흔 내에 이제 고농도로 추적된 염분 때문에 네. 고혈압이 발생하는데요. 네. 먼저 그 WHO의 그 권장량은 5g WHO가 어디죠? 어디 있냐고요? 아니, 이게 어디죠? WHO가 어디죠? 세계보건기구. 오. 뭐 이 정도는 저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 눈빛은 당황했는데. 너 바로 나왔어요. 저 네. 순간 좀 당했는데 갑자기 내가 내 그 동공 지진보다 더 빨리 말을 뱉었어. 아니, 방금 눈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 녹음이 됐을 것 근데 같아요. 내 소리 좀 대견했어요, 순간. 어쨌든 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네, 했죠? 거기서 이제 권장량은 나트륨 권장량은 5g 정도. 네. 근데 평소 이제 평균적으로 한국은 13g 정도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3배를 먹는 거네요. 그렇죠. 약 와. 3배 정도. 네. 정말 뇌, 심장, 콩팥 등에 아주 소금을 추착 아주 폭격을 가하는 거죠. 그쵸. 하여튼 고혈압의 짠맛 진짜 안 좋다는 거 이건 명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김치가 저염 김치가 나오더라고요. 그 저희 회사 뭐 식당 보면 따로 저염 김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확실히 먹으면 좀 덜 짜고 네. 약간 김치 이제 담근 것 같은 느낌? 약간 새김치 느낌이군요. 네. 김장김치 느낌. 네, 전 새김치 좋아해서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마지막 3번째 뭐가 있죠? 바로 매운맛. 매운맛. 자, 매운맛. 우리 여성분들을 여성분들 헤어나올 수 없는 맛, 홀릭하게 되는 진짜. 맛이죠. 정말 근데 매운맛은 아까 말했듯이 미각보다는 통각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이게 맛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고통을 주는 건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남자가 더 매력 있듯이. 참, 약간 대화가 통한 남자 좋다면서요. 그럼요. 대화 통하면서 나쁜 남자? 그럼요. 나쁜 남자 좋듯이 약간 이 묘한 아픈데 나를 또 달래주는. 약간 표현 되게 괜찮았어요. 여성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아픈데 약간 나를 달래주는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됐고요. 어쨌든 자, 왜 통증인데 이렇게 좋아하죠? 네, 바로 입이랑 이제 혀에 그 네. 통증이 오면 네. 그 통증을 보상하기 위해서 엔돌핀이 바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엔돌핀. 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지고 네. 이후에도 그 엔돌핀의 재분비를 바라는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우울할 때마다 이런 매운맛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엔돌핀을 분비를 하다 보니까 아픈데도 또 찾게 되고 그렇죠. 즉각적인 기분 좋음을 하기 위해서 매운맛을 찾는 거군요. 네. 자, 이렇게 단짠 매운맛에 합쳐져 있는 최고의 식품이 뭔지 아세요? 단짠매. 네. 단짠매. 딱 떡볶이 아니에요? 그쵸. 이 떡볶이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달고 짜고 매운 이 세 개의 콤비네이션 딱딱딱 때려버리잖아요. 거기도 치즈까지. 단단지. 네, 지방까지. 지방까지. 기름지까지. 최고죠.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미각 중독에 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게 있나요? 먼저 크게 3가지를 이 책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독 무더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중독 무더기. 네, 뭐냐면 중독은 다른 중독을 부른다. 이것도 돈이 돈을 부르듯이 중독이 중독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소비가 과소비를 부르듯이. 그럼요. 그렇죠. 네. 뭐냐면
자, 술 마시면 안주를 찾게 돼 있고 PC방 가게 되면 컵라면 먹게 돼 있고. 나는 너무 어울려. 그쵸. 그리고 우리 TV 볼 때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군것질들 있잖아요. 그렇죠, 미드 그렇죠. 보거나 TV 예능 볼 때 맞아요. 이렇게 중독은 중독을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자, 대한민국 무슨 국가? 인맥국가. 그쵸. 우리 박가수님 골프 왜 배운다고 그랬죠? 사람들이랑 치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윗분들께서도 많이 치시기 때문에 그쵸. 노예로서 음, 거기에 또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그쵸. 그 덕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덕목이지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의무는 아니죠. 근데 그걸 왜 신경 쓰냐?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인맥 국가라니까. 그쵸. 그쵸.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많은 거, 대접과 접대. 이게 뭐죠? 먹는 거잖아요. 먹는 그다음에 거죠. 우리 결혼식, 뭐 돌잔치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요. 잔치와 회식. 야, 다 뷔페 많이 먹죠. 그다음에 또 여행 있잖아요. 여행 가면 뭐예요? 저 먹방 여행하죠. 그쵸. 네. 우리 박가순이 진짜 먹으러 가잖아요. 일본은 아까 일본 지난 회차에 일본 외과 가서 뭐 한다고 그랬죠? 먹으려고. 하루에 5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냥 그 나라를 배우는 거죠. 아니 진짜 호수 안 치기로 했는데. 나라를 맛으로 입으로 배우셨군요. 그렇죠. 그 한 나라가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에 발생된 음악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음식이 그 생활 습관도 그렇고 많은 걸 변화시키거든요. 그거 알려면 음식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이고, 많이 알아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여행과 아까 워크숍도 있잖아요. 워크숍이고. 근데 결국 세 개가 뭐냐면 그 끝은 결국 술과 안주 먹을 거예요, 다. 근데 거의 다 술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더구나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랄까 맨정신의 얘기 잘 못해요. 너무 부끄럽죠. 부끄부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특히 회사에서 막 상사가 이제 술 먹고 나서 뭐 하고 싶은 말 해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오늘 뭐 안 좋은 거 저 있었잖아요. 너무 서운했어요. 농담이고. 어. 자, 그러지 못하지만 여튼간에 술을 마시면 서로 좀 친밀감은 좀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미각 중독이 심한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업이 안 돼서 또 스트레스 우리 받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그죠. 근무 시간 가장 길고. 그리고 집값 비싸. 집값, 돈 때문에 또 걱정, 돈 때문에 그쵸. 스트레스. 그다음에 또 직장 상사 스트레스. 우리 진짜 박가수님 만나기만 하는 얘기. 짜증나. 그쵸. 정말 짜증나요. 정말 짜증난 이 스트레스. 퇴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퇴사해도 또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네. 제가 퇴사를 해봐서 아는데 맞아요. 퇴사하면 또 스트레스가 또 옵니다. 최저임금, 임금도 좀 낮고.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 받으세요? 그것도 받죠. 그쵸. 정말. 남자한테 스트레스도 주시잖아요, 또. 아니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그것도 뭐 다 개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원흉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네.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면은, 자, 스트레스가 발생된 미각과 어떤 이유가 있는지 봐볼게요. 자, 스트레스가 딱 발생이 되면 기분 전환을 원하게 됩니다, 뇌가. 그렇죠. 그쵸. 근데 뇌는 바로 이제 보상회로라는 게 작동이 돼요. 보상회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빨리 원상태로 복귀하고 싶은, 나한테 빨리 기분 좋음을 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럴 때 가장 빠르고 강력한 걸 찾게 됩니다. 나의 기분을 갑자기 즐겁게 해주는 거. 어떤 게 있는 거죠? 대표적인 거는 약물. 그 마약, 완전 양말, 중독이죠. 그쵸. 약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연예인들 약물 중독. 그때 뭐였죠? 그 연예인들 프로토폴? 프로포폴. 프로포폴. 그게 약간 우유주사 같은 거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튼 네. 그 맞으면 좀 수면도 되게 깊게 하게 되고 다 맞거나 기분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섹스, 성적인 거. 그 다음에 식욕. 자, 우리의 식욕. 네.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일반 서민들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식욕. 식욕. 결국 먹는 거예요. 그렇죠. 왜 먹는 거를 쉽게 사줄 수 있냐? 뭐 합법적이잖아요. 뭐 마약도 아니니까. 근데 섹스가 강하면 식욕은 덜 안 찾게 되나? 그건 또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19금 아니야? 아니 19금은 아니고 이거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성행위 할 때 배고픈 적 있었어요. 성행위 끝난 다음에 배는 고프지만. 그럼 없죠. 그쵸.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순서가 사실은 가장 강력함을 주는 거였거든요. 약물, 섹스, 식욕. 어쨌든 이렇게 되고,
식욕은 약물에 비해서 합법적이고 먹는 거 구하는 게 뭐 불법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앞에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고 사실은 성행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어떤 파트너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그런 좀 것도 어려운 없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은 내 몸에 해가 되는다는 느낌을 받진 않아요. 먹는다는 게 식욕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로 풀려다 보니까 이 미각에 중독됐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쵸. 를 미각 중독이 왜 안 좋은 건지 그걸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고고싱. 자, 같이 해요. 고고싱 한번 다시. 하나, 둘, 셋. 고고싱. 좀 촌스러운가? 다른 거 좀 바꿔줘. 네. 어쨌든 자, 미각 중독은 왜 안 좋냐? 네. 바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슬프네요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네. 네. 첫 번째, 미각 중독은 편식을 습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야채 좋아하세요, 박가수니님? 저 사실 고기 야채라면 고기가 더 먼저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싫어하진 않아요. 싫어하진 않고. 네. 근데 그 비만에 걸려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섬유질, 야채 진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찌지 않는 식단의 핵심은 사실은 골고루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편식하지 않는 게 진짜 살찌지 않는 핵심 식단이거든요. 근데 미각 중독에 걸리게 되면은 바로 이 편식이 생기게 되는데 편식이 두 가지 사례가 있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한번 박가수님께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편식은 첫 번째는 집착성 편식. 그게 뭐죠? 나 집착할 거야. 나 그거만 먹을 거야. 막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특정 음식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폭식, 과식을 하는 거죠. 많이 보죠. 근데 전 요 근래 좀 이게 생겼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뭐 폭식, 과식 이런 거 하지 않는데 네. 언제지 한 번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네. 그런데 매운 쭈꾸미, 그 매운 뭐지 뭐 불땡땡면 네. 그리고 뭐 사가지고 다 못 먹지만 그걸 한 상 차리고 막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놀랬거든요 스스로. 약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있고. 또 두 번째 편식은 바로 거부성 편식. 그건 뭐죠? 이건 특정 음식을 기피하는 현상인데요. 네. 바로 뭐 나 채소 안 먹을래. 네. 그리고 나 진짜 물은 뭐 맛이 없어서 안 마실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거부성 편식이죠. 그쵸. 아까 말한 대표적인 거부 음식이 채소와 물이 있다고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채소는 그러니까 비만에 걸린 분들이 채소 진짜 안 먹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그 채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 맛 자체가 맛이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채소는 섬유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섬유질이란 게 뭐냐면 특유의 성질이 뭐냐면 질겅질겅하고 많이 씹어야만 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만에 걸린 분들은 빨리 맛을 본 다음에 삼켜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섬유질이란 건 빨리 먹기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좀 주변에 약간 좀 살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헤비한? 네. 저 약간 좀 헤비한. 근데 그 아이의 특성이 정말 빨리 먹어요. 그렇죠. 양이 많진 않아요. 그 몸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안 먹어서 저 별로 안 먹는데 왜 저럴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같이 먹으면 한 저보다 2배 이상 빨리 먹어요. 거의 삼키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까 방금 말이 맞는 거. 섬유질이 이제 빨리 먹기는 부적절하니까 네. 그냥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거죠. 그 오래 씹기가 이제 싫으니까.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 제가 봐도 그 채소를 진짜 잘 먹으면서 비만에 걸리기가 사실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물이 있습니다. 물은 맛이 없어서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근데 그래도 물 대신 뭘 많이 마시냐면요. 커피. 네,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 커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저는 안 먹어요. 커피 안 전 드세요? 주말에만 친구들 지인들 만날 때 네. 마시고 평일에는 마시지 않아요. 음. 거의 저는 카페인이 좀 몸에 안 받아서 네.
잠 잘 못 자고 이래서 안 마시게 됐어요. 평균 직장 여성들이 하루에 적어도 2잔 이상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진짜 많이 드세요. 그쵸. 직장인들은. 네, 뭐 아메리카노 하면서 먹잖아요. 그럼요. 뭐 누구 만날 때 아메리카노 그리고 마시고. 그거 먹어야지 약간 좀 일머리가 좀 돌아가고. 말도 안 돼. 아니 그 약간 좀 그래요. 사실 아, 아침에 그래? 좀 먹어줘야지. 어. 약간 일을 좀 빨리 메일 보내고 좀 메일도 쓸 수 있고.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물 대신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 물은 안 마시고 커피 마신다. 커피도 그쵸. 물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천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박사님께서 천만의 말씀 이렇게 하면서 단호박. 이분이 뭐라고 이 책에서 나오냐면 커피는 알갱이가 있는 물이므로 삼투압작용. 네. 자, 삼투압작용이 뭐죠? 삼도 작용? 네, 있습니다. 말로 사실은. 표현 못하겠어요. 뭔지는 알죠? 네, 그 느낌적인 느낌? 네. 알잖아요, 모두들. 네. 지금 바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 네. 우리가 다 알고 중고등학교 배웠던 어, 그거. 약간 좀 빨아들이는 그런. 중간 느낌. 필터가 있잖아요. 맞아. 네. 어쨌든 삼투압 작용을 통해 몸의 탈수를 더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커피가 알갱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는 목마름 중추랑 배고픔 중추라는 게 있나 봐요.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근데 이 두 개가 굉장히 가깝게 있대요. 네. 거의 단짝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데, 자, 삼투압 때문에 이제 목이 마르면은 목마름 중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배고픔 중추로 그게 가게 된대요, 신경이. 그래서 뇌는 목이 마른데 배고프다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착각하게 된대요. 네네.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 디저트가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항상 저는 제 몸에 솔직한 거였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너무나 솔직한 거였네. 근데 저 여기에 좀 개인적인 사견을 접붙이자면 커피 자체가 좀 쓴맛이 약간 있잖아요. 그렇죠. 쓰죠. 씁쓸함을 좀 감쇄시키려는 맛으로 디저트를 먹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편식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미각 중독을 음식을 빨리 먹게 한다고 합니다. 내 친구네. 그렇죠. 아까 네, 예를 네. 얘기했는데 내 친구네요. 네. 미각 중독에 걸리면은 즉각적인 만족, 굉장히 빠른 만족과 포만감을 동시에 느끼기 위해서 빨리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빠르지 거의 삼킨다고 합니다. 삼키는 수준까지. 맞아요. 그래서 음식 자체에 대해서 미각 중독에 걸린 분들은 집착이 심해져서 그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빨리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이 찌게 되냐?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는 게 다음에 계속 나올 건데 렙틴이라고 있습니다. 렙틴. 이거만 알아놓으면 어디 가서 되게 꿀리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식욕 억제 그런데 호르몬. 사실 평소에 이런 말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다고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렙틴 하면 되게 나중에 의사 선생님 만날 때 말하겠네. 저 렙틴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럼요. 그럼 이분 좀 달라 보이면 아마 병원에 대한 치료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그럼요. 있고. 네, 얘 호구 아니다. 약간 꿀팁? 여러분 꿀팁이에요. 그렇죠. 꿀팁.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식욕 억제 호르몬이 빨리 먹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 먹다 보니까 렙틴이 내가 기다려 내가 좀 관여할게 하는데 그 시간마저 주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렙틴이 딱 실력 발휘하려고 하는데 야 벌써 먹었어? 좀 기다려. 렙틴이 좀 늦네. 아, 얘가 좀 느린 아이네. 근데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렙틴을 이렇게 생각하죠. 음식이 들어오면 적어도 이 사람이 10번은 씹고 삼키고 하면 이때 내가 2.5초에서 3초 사이에 내가 투입하면 되겠다 했는데 벌써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렙틴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윤선비 선수 같다. 스켈레톤에 그쵸. 쉬운 가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항상 먹어도 배가 고픈 욕구 불만 상태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부른데 배가 고픈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렙틴도 시간을 줘야 되겠어요.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천천히 먹어야 된다. 그쵸. 음식을 굉장히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미각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빨리 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미각 중독에 걸린 분들은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지는 이 메커니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미각 의존 극복 훈련이라고 솔루션이 또 있네요. 네, 이제 의학 박사님께서 자, 이런 위험한 미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솔루션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극복 훈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볼까요? 네, 말을 해드리도록